그전만 해도 한 가지 예로 어떤 공약 사항에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주겠다라는 공약 사항들은 사실 금기시 됐었습니다. 사실 허경영 이후에는 뭐 출산 장려금 얼마 준다, 뭐 복수당을 얼마나 준다 이런 복지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 현실 가능성에 상관없이 국민과 유권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거꾸로 허경영 공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간파한다는 얘기죠. 현실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낸 것이 허경영 신드롬의 한 이유라는 겁니다. 실업자가 돼가지고 자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예사로 보는데 우리는 불효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인 장모 용돈 안 주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되신다면은 최고로 중요하시는 공약을 진짜 대통령이 되신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합니다. 국민 배당금이죠.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25년 후면은 대학생이 싹 없어져 버려요. 대학 입학생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나는 미리 내다보고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지금은 5천만 원이죠. 지금은 결혼하면 3억. 이걸 내가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정책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결혼하면은 3억 주고 애 낳으면은 5천만 원 주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 구조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 한 사람의 청년이 한 여자를 만날 때 장인 장모는 딸밖에 없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하나밖에 없을 때 이 양가의 하나의 가장 남자와 여자 사이에 4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이 4명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4명이 들어갔을 때 이 남자와 월급과 여자의 수입을 가지고 과연 생활을 하면서 이 4사람의 요양병원비를 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가족들, 아들, 딸들 핸드폰비, 장인, 장모 핸드폰비 뭐 이것저것 공제를 하면 핸드폰 값만 한 6명, 7명을 한 명의 가장이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월급 그거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이 가족이 그 많은 노인을 부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리 인구 구조상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게 불효를 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에게 충분한 그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의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 제일 낮은 효도가 물효입니다. 물질로 부모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 두 번째 조금 높은 효도가 결혼입니다.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심효예요. 그러니까 손자를 놔주고 직장을 빨리 구해야 이게 심효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효도. 이거 도대체 직장도 못 구하죠. 가면 뭐 면접 넣으면 안 되죠. 돈은 없죠. 결혼은 못하죠. 불효자 중에 불효자야. 아니 손자를 낳아야 될 나이에 장가를 못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한테 얼마나 본의 아니게 불효를 합니까. 이러니까 청년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큰 효도의 3대 요소 중에 제일 큰 게 마지막으로 대효입니다. 출세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진급하고 어디 사법시험에 붙거나 뭐 공무원이 되거나 이래가 저게 누구 자식이다 해서 부모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 대효입니다. 대효.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가서 야 우리 아들이 뭐 차관이 됐어. 우리 아들이 무슨 시험에 붙었어. 이런 아버지의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물효, 심효, 대효. 이 효도의 3대 요소를 몽땅 못 지키는 거예요. 부모에게. 실업자가 돼가지고 자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예사로 보는데 우리는 불효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인 장모 용돈 안 주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효도, 생전지효,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효도의 3대 효도. 두 번째, 사후에 부모님의 효도하는 거, 사후지효. 세 번째, 정말 사모지요. 부모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간 다음에 항상 부모님을 사모하면서 어머니가 모시적삼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훌쩍말쩍 낭비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정말 내가 부모님한테 죄 짓는 거다.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맨날 말이야 나는
배가 밥맛이 없다. 나는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서 누룽지만 물만 먹고 자식들한테 밥을 주면서 실제는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가고 있어. 가부가 자식들 여름엔 거느리고 남편은 전쟁 가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 시켜주는 농촌에서 일이 없으니까 쌀이 다 떨어져. 곡식이 다 떨어져. 그걸 항상 어머니가 야 나는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겠다. 이러고 그냥 애들만 먹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여성이 굶어 죽어가던 그런 어머니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런데 그런 효도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고기를 먹으면 생선 뼈다귀만 먹으면서 아이고 나는 살고기는 못 먹겠다. 물렁물렁해서 네가 먹어라.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무슨 뼈다귀만 먹는 줄 알아. 뼈다귀만 좋아하는 줄 알아 우리는. 전부 그냥 그 장정들 남자들 사내 아이들 그거 갖다 줘 먹이라고 애들 건강 때문에 애들 몰래 먹이면서 자기는 뼈만 먹는 그런 어머니들을 우리는 늙어가지고 무슨 지금 불효도 이건 막지만 불효를 하고 있어요. 노인들을 좀 편안하게 용돈도 좀 넉넉하게 주고 하고 싶은데 취업도 안 돼. 직장도 안 돼. 그러니까 효도의 3대 요소도 하나 못 지키고 그리고 또 3대 효도도 못 지켜.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할수록 가슴은 아프고 이 사모지효가 매 터지는 거야. 어떻게 이게 내가 이런 돌아간 부모님한테도 내가 효도 하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현실의 괴리가 너무 심해서 이 청년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공약은 국민배당금 결혼하면 3억 주는 거. 코로나 긴급자금 1억 빚 다 갚게 해주고 매월 150만 원씩 나오면은 18세 이상 나오면 대학 등록금도 다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꼭 국민들한테 돈 걱정 없는 세상 직장대로 다녀도 매달 돈이 나와. 매달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그 다음에 65세가 넘은 사람은 한 달에 220이 나와요. 노인수당이 70만 원이야. 예? 그 65세 넘은 사람은 한 달에 220 나오니까. 아니, 장인, 장모가 440, 어머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440, 그러면 440 정도는 남아. 4명을 요양병원비를 100만 원씩 주고도 440이 남아요. 매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일이야? 돈이 없어서 주지도 못했는데 허경영 대통령 되니까 한 달에 440이 남네? 또 자기 부부가 또 한 달에 300이 나오네? 사람 돈 걱정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